안녕하세요,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모아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잠깐 갔다가 다시 취업으로 온 케이스인데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일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면 보통 포토샵을 이용해서 작업을 많이 하고요. 그 외에도 SNS나 마케팅, 라인, 구글맵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업무 자체가 한국에 있을 때랑 크게 다른 점이 없어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적응했어요. 첫 번째는 일본 취업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일본은 취업하기 쉽지 않아? 일본은 일할 사람이 없다던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취업이 쉬운지 좀 찾아봤는데 유효 구인 배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일본은 1.6이고 한국은 0.6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보다 2배 이상인 거죠. 그만큼 취업 자리에 비해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뜻인데, 수치로 보면 한국에 비해서 일본 취업이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회사에 어떠한 직종으로 얼마를 받고 일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다르거든요. 그리고 들어갔다 해도 악덕 기업일 수도 있고 또 기업이랑 안 맞을 수도 있고, 취업이 쉽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대기업에서 막 아무나 뽑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걸 찾다가 알게 된 건데 일본은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초봉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기업을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신기했어요. 두 번째는 일본 취업 메리트와 디메리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리트. 사실 이 부분은 진짜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좀 모아봤어요. 첫 번째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뭔가 꿈이 이뤄졌다 해야 되나? 제가 어릴 적부터 일본 만화나 문화를 너무 좋아해서 일본에 사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각자 살아보고 싶은 나라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유학으로 왔을 때랑 취업 비자로 와서 경제활동을 하는 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꿈을 이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살다 보니까 뭐 틀리기도 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애교로 봐주거나 실수도 좀 웃으면서 넘어가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타국에서 이렇게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게 좀 소외감이 들 수도 있고 외로움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게 제 생활력을 좀 강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뭔가 이방인으로 사는 게 좀 당연해지는 그런 느낌? 오래 살다 보면? 그래서 사실 어디 가서도 좀 굳건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생활력이 강해지는 게 장점 중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지 않으면 못 느끼는 감정들이거든요.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 일본어가 는다입니다. 제가 일본어는 좀 자신 있는 편이어서 뭐 여행이나 유학 갔을 때 일본어로 어려웠던 점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럴 때 사용하지 않았던 경어나 겸양어 같은 뭐 비즈니스 일본어? 아니면 메일 작성법? 뭔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사실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 좀 많이 부족하지만 몰랐던 거를 이제 계속 좀 배워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일본어 실력이 점점 좀 뭔가 제가 말하긴 그렇지만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하나의 메리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한국이랑 다른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좀 이후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디메리트입니다. 네, 좋지 않은 점들, 뭐 안 좋은 점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첫 번째는 진짜 돈이 안 모인다입니다. 제가 다른 분들 유튜브도 찾아봤었는데 돈 관련돼서도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보면서 정말 공감을 많이 받았었는데, 한국도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일본과 뭔가 금전적인 차이의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자취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모일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제가 모아둔 돈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막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첫 번째랑 이어지는데 과소비의 유혹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본은 국내 여행도 좋은 것이 엄청 많고 맛집도 많고 쇼핑 리스트 살 것도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물가도 낮은 편이 아니어서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세금입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본이 정말 세금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 많이 나와요. 주민세라고 해서 한국도 주민세 내나요? 일본은 거의 한 1년에 100만 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막 연금 통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잘 버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낸다고? 잘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얼마나 내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디메리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봤습니다. 다음은 문화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한국과 일본의 직장 생활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했듯이 비즈니스 일본어가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일본어에 좀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편이었는데 뭔가 막상 비즈니스 일본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너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일본에서 비즈니스 하면은 진짜 막 엄청 굽신굽신거리고 막 항상 약간 이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조언이라고 한다면 일본 취업을 생각하신다면 비즈니스 일본어를 공부를 많이 해오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오기 전에 비즈니스 일본어 책을 사서 공부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나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정말 사소한 건데 명함 주고받기? 거래처랑 명함을 주고받을 때 한국은 그냥 한국에 주는 걸 까먹었어요. 이렇게 주면은 일본은 한쪽 손으로 이렇게 주면서 한쪽 손으로 받아야 돼요. 이렇게 동시에 교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갖고 뭐 잘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올려준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지금. 네, 근데 뭔가 이렇게 사소한 거에 대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뭔가 아직 배울 게 태산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생각보다 주변에 돈을 모으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한국은 뭔가 막 돈을 모아서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당연한 그런 돈 안 모으면 막 위험한 이런 뭔가 인식이 큰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제 주변에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하루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돈 얘기를 좀 요즘에 자주 물어보는 편인데 돈 모으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돈 모으면 사실 특이 케이스? 애초에 생활비가 높고 막 자취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다가 제가 한번 제가 돈을 모은 금액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누나가 엄청 이렇게 많이 모았다고 엄청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제가 제일 말하고 싶었던 내용들인데 일본은 퇴직금 제도가 없다 하더라고요. 한국은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1년 이상 근무를 하면은 무조건 받잖아요. 근데 일본은 3년이래도 5년이래도 안 주는 회사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이걸 듣고 진짜 놀랐는데 법적으로 이게 정해진 게 없다 하더라고요. 대신에 보너스 제도라고 해서 연 2회 한 달분의 월급을 받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짱구에서 나오는 막 보너스 받았으니까 이거 샀어. 뭐 이번 달에 보너스를 못 받아서 안 돼.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내용인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너스 자체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안 줘도 그만이고 받으면 감사한 그런 느낌? 회사 경영이 좀 어려워지면 못 받고 뭐 잘 되면 받고 약간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보너스가 없습니다. 네.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월차 제도도 한국이랑 다르고 이직 관련해서도 한국이랑 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취업하기 전에 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취업으로 오기 전에 유학이나 워킹으로 조금 살아보고 결정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문화도 경험해보고 친구도 사귀어보고 이렇게 오는 게 취업했을 때 좀 덜 힘든 것 같아요. 주변에도 유학을 하다 온 사람인지 취업으로 바로 온 사람인지 겪어보면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문화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뭐 일본어라든지 네, 그래서 일본 오기 전에 워킹홀리데이나 유학으로 먼저 경험을 해보시는 걸 전 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일본에서 일할 때 일본어를 알면 알수록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직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계속 메모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편이어서 취업 전에 비즈니스 일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돈 모을 목적으로 오신다면은 그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어떤 직종,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진짜 돈이 모일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가요? 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 부수입을 좀 만들어 볼까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회사 생활만으로는 진짜 생활이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네. 네, 하지만 모두가 다 저 같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해보고 후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얘기 끝!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본 취업에 대해서 한국과 차이점, 뭐 메리트, 디메리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뭔가 제가 감히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취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뭐 취업이 결정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지윤이었습니다. 앞으로 활동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